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도 서초구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조은희 구청장은 올해 민선 6기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며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모든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한 산모 돌보미 사업, 복지관과 문화시설을 오가는 효도버스 운영, 공사장 소음 3진 아웃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리 그늘 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재활용품 수거함 서리풀 컵 등을 핵심 성과로 꼽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리풀 원두막은 유럽 최고 권위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하였습니다. 늘본 카페는 공유 가치 창출로 CSV 포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 최우수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은희 구청장은 이어 내년에도 주민 불편을 더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신규 사업보다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의 전당 주변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말죽거리와 악기거리, 방배 사이길 등의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 공교육 개선을 위한 혁신 교육지구 운영도 지속 추진하는 등 보육과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느티나무 쉼터 추가 개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 등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도 계속해서 이뤄집니다. 하수암거 공사 마무리를 목전에 둔 방배로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방배 사이길 인근에 포켓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재정비도 추진합니다. 조 구청장은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양재 RNCD 특구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민선 6기 핵심 사업의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서초의 미래 비전을 담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미래도시 재생포럼과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의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재 RNCD 특구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킹, 둥지 내몰림 방지 사업 등을 통해 특구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보다 2.1% 증가한 5,693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서초구 예산안은 서초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집단 무허가촌 성뒤마을이 2022년 1,200채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 현상공모에서 1호제 건축사무소의 성뒤마을의 시작, 예술문화와 더불어 배우고 즐기는 공유마을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면산의 기존 물길을 단지 내부로 들이고 남부순환로 위에 보행 연결다리를 설치해 단절된 공간을 잇는다는 게 당선작의 핵심입니다. 남부순환로변에 업무, 공공시설을 배치해 새로운 유형의 거주 공간을 도입한 점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서초구는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서초 지역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70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더 하모니 합창단 공연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정기 연주 현장의 하모니 소식 전해드립니다. 멋들어진 합창을 선보이는 어르신들. 감수광과 내일, 추억까지. 합창 세 곡이 연륜이 깃든 목소리 덕분인지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번에는 손주뻘 되는 중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뮤지컬 음악에 맞춘 청소년들의 통통 튀는 안무에 어르신들의 안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음악으로 10대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지난 2012년 창단된 더 하모니 합창단이 6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과 요즘 세대 격차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에 저희가 6번째 벌써 합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기 연주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 연주회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펼친 합창 무대. 청소년과 어르신, 13세대가 노래를 매개로 하나 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중학생들은 요즘 핵가족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고 또 아니면은 자주 못 만나고 그런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음악 속에서 같이 만나니까 친숙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걔네들 요즘 신세대들 이해 못하겠어. 나는 만나기가 두려워. 이렇게 얘기 건네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음악 속에서 같이 만나니까 귀엽고 그리고 잘 해주게 되고.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단원들에게는 세대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합창 연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이으며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하모니를 1학년 때부터 이제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 하모니를 통해 어르신분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면서 저희 집에 계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노래 연습하는데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내 손자, 손녀하고 노래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도 좋고 애들이 또 잘 따라주고 할머니 하면서 따라주는 게 아주 기특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노래하니까 화합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이 노래하면서 사는 게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약 300만 원.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이 금액으로 올 연말 방한용품을 마련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의 이색적인 합창 공연이 소통의 매개 역할에 더해 지역사회의 온기까지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 청계산 등 우리 동네 산속 계곡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가재와 엽새우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초구의회가 자연 속 생물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서초구 토종 야생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서초구의 의원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야생생물이 얼마나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흥마을 계곡을 찾았습니다. 물줄기 옆 바위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자 어른 손바닥만한 민물가재가 딸려 나옵니다. 1급소에만 산다는 엽새우도 발견됩니다. 생물들이 산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돌만 들치면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 그랬던 것이 이 산업화로 해가지고 가재가 이제 먹이 사슬이 서로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새우라고 옆으로 누워 엽새우 그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고. 물줄기가 말라버린 곳도 있습니다. 산 능선에서 지하수를 뽑아 쓴 탓에 현재는 계곡이었다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살고 있던 생물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초구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조사팀을 꾸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청계산과 우면산 일대 야생생물 서식지 6곳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청계산 원톱골에서는 물고기와 가재, 청계골에는 가재와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신흥마을에는 남생이와 엽새우, 가재, 염곡동 구룡산 약수터 부근에서는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청계산 새원마을 바람골과 허닝릉내 늑대골에서는 야생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아진 거고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뭐 주변이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아파트들 들어서고 하면서
사람들 주거지 많아지고 뭐 가게들도 많아지고 등산객도 많아지고 해서 결국은 생물들이 다른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그만큼 인간에게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생 생물의 멸종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들이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곤충들이 매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면산 산 생태계가 그게 좀 허약한 상태에서 큰 비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생태계의 조화로움 속에서 대응을 한다면 사람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것에서 혹시 올 수도 있는 위험에서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야생 생물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초구에 사는 야생 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체를 발족합니다.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만의 야생 생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지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서초구 토종 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걸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지금 서초에 보니까 이번에 그 가재가 지금 있는 곳을 조사해 봤더니 한 계곡이 한 6군데 정도 가재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곡을 도면에다 다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가서 좀 오염이 좀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재 같은 걸 좀 잡지 못하게끔 해서 거기서 빨리 많이 좀 이렇게 번식을 시켜가지고 우면산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어떤 이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생 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13곳이 참여한 학예 발표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원화 330여 명이 무대에 올라 부채춤과 치어리딩 등 각 어린이집에서 연습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발표회 직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원아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친구와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고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예쁜 마음들을 키워주고자 이 계획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서초 구민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포본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 텃밭에서 배추 수확을 했습니다. 주민 70여 명은 배추를 수확하고 화합 차원에서 함께 겉절이를 만들어 시식했습니다. 한편 반포본동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에 텃밭을 마련해 고추와 상추, 배추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정기적으로 수확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파트라는 게 문만 닫으면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를 삼아가지고 여기서 자주 가꾸다 보면은 자주 접하게 되니까 서로 대화가 많이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 주민끼리 소통의 광장이 됐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내곡동 새마을부녀회가 마련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녀회 회원과 자원봉사 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해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50포기를 담갔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내곡동 경로당 16곳과 저소득 가정 40세대에 전달됩니다. 한편 내곡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 사람의 체온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웃분들께 전달되는 이 한 통의 김장김치가 사랑의 이력을 발휘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부녀 회원들이 모두가 소망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이날 백성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은 성뒤마을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 5곳에 연탄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한 연탄은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축제 기간 펼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